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재가복지시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죠. 이번 시간 이제 재가복지시설인데요. 먼저 이제 재가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재가복지시설인가 노인 재가복지시설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있잖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 재가입니다. 말 그대로 재가 노인들에게, 즉 집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자, 노인 방문 요양 서비스,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노인 재가 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 이런 서비스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노인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요, 방문 요양은 뭡니까? 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즉 뭡니까? 그 대상자,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가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집에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방문 간호, 이것도 집에 있는데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이것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보면은요. 자,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뭡니까? 아침에 오셔가지고 어르신이, 쉽게 아침에 어르신이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거야. 요즘 흔히 뭐랍니까? 어르신 유치원 간다 그러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차라리 어르신 대학 간다는 게 훨씬 낫죠. 어르신한테 유치원 갔다 오셨냐. 좀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한테 차라리 노인 대학 다녀오셨다.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학교 갔다 오셨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노인 유치원 다녀왔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취침은 안 돼. 그러니까 취침은 거기서 밤에 잠자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만 가능하느냐.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요 경우는 가능해. 그러나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어르신이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드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가능해. 그러니까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은 가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다시 서비스를 받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야간 보호 서비스는 바로 그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잠만은 집에 가서 주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단기 보호를 이거를 재가복지 서비스로 볼 거냐 이거죠. 단기 보호를. 자, 여러분들이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이 단기 보호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이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이 단기 보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주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예요. 자, 주 생활 근거지가, 자, 노인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노인 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장기 요양시설, 거기가 주 생활. 이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 집으로 가신다 하더라도 이분의 어떤 주 생활 근거지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기보호시설은 일정 기간, 말 그대로 단기간에 15일은 15일, 20일이면 2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쉽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 단기보호시설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세계 일주를 가. 그래서 도저히 가족들이 저녁에 집에서 이 어르신을 볼 수가 없어. 이런 경우. 또는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근데 식구들이 전부 다 거길 가서 2박 3일 또는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을 집에서 볼 수가 없어.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단기보호에 입소시키고 갔다 오시면 되는 겁니다.